안녕하세요. 토실댁입니다. 지난번 6개월 1000만원 모으기 후속편으로 저희 집 상세 내역을 준비했어요. 매달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았는지와 함께 1000만원 모으기 액션 플랜 같이 짜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6개월간 한 달 예산 세팅이에요. 매달 남편 용돈 제외한 금액 230만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금액이 들어오면 바로 각 계좌로 돈을 분배합니다. 생활비 80만원, 아기 비용 15만원. 이 둘은 같은 계좌에 넣어 사용하고요. 생활비는 식비와 관리비, 소소한 생필품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제 용돈 15만원, 보험료 10만원, 경조사비 통장에 10만원, 장기저축 40만원. 이렇게 총 170만원이 저희 집 한 달 최적 생계비입니다. 작년 160만원에서 올해는 생활비를 10만원 늘려 170만원이 되었어요. 생활비와 아기 비용 그리고 제 용돈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금액만 따진다면 11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차는 아직 사지 않았어요. 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집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도가 낮아 구입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제 부수입이 목표 이상으로 늘어나면 중고차 구입을 고려해 볼 계획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고정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저희는 3인 가족이고요.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능해요. 각 가정마다 상황에 맞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한 달 급여에서 요 최적 생계비를 빼면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지난 6개월간 사용한 생활비, 아기 비용을 정리해봤어요. 가계부에서 항목은 구분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집에선 생활비에 식비, 아파트 관리비, 이런저런 생필품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식비는 마트와 외식으로 나뉘고요. 쌀값은 작년까지는 기타 항목에 포함했는데 올해부턴 마트 식재료 비용에 넣으려고 해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사용한 금액이에요. 1월, 2월엔 명절과 제사가 있어서 고향에 다녀오느라 식비가 다른 달보다 적게 들었어요. 고향에 가면 2, 3일 정도 자고 오다 보니 가기 전에 냉장고를 싹 비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달엔 식비가 좀 덜 나와요. 저희 집은 명절,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미리 모아둔 경조사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 월급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1년 경조사비 마련하는 방법은 위에 해당 영상을 링크할게요. 참고해주세요. 식비는 일주일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쓰고 있어요. 외식 1, 2회를 포함해서요.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수도요금, 인터넷 넷플릭스 요금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월 평균 20만원 내외로 내고 있어요. 작년에 생활비 예산 70만원이 좀 빠듯해서요. 올해 급여가 조금 늘어난 김에 8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아기 비용은 작년 10월 문화센터 수업료가 들었고요. 12월엔 기저귀, 로션 등이 떨어져서 구입하느라 비용이 평소보다 좀 오버되었어요. 생활비도 연말쯤 필요한 생필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니 예산을 넘어가서요. 비상금에서 긴급 수혈했습니다. 1월에 돈을 남겨서 비상금 계좌에 다시 채워 넣었어요. 이제 6개월 1000만원을 어떻게 모았나 보여드릴게요. 고정급여분, 수당, 부수입을 모두 합쳐 모은 금액이에요. 매달 정기적금을 60만원씩 붓고 있고요. 저희는 1년에 두어 번 수당이 나오는데 1월에 금액이 들어왔어요. 12월엔 남편이 회사에서 따로 일을 맡아 추가 수입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정급여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격리해 모아둡니다.
3월엔 5년간 붙던 10만원짜리 장기저축 하나가 끝나서 1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아기가 현재 18개월이라 아동 양육수당 목적으로 매달 25만원씩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가면 금액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당분간 아이를 직접 돌보기로 계획했어요. 이 돈도 함께 담아둡니다. 아이 자금이지만 우선 이렇게 한꺼번에 모은 다음 따로 떼어내 투자 상품에 넣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예적금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투자 분야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 부수입은 블로그와 유튜브로 얻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수입이에요. 애드포스트는 4, 5만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요. 유튜브 금액까지 합치면 월 평균 20만원 넘지 않는 금액을 부수입으로 받아왔어요. 그동안 4,000명 정도 되는 가족 같은 채널이라 수입이 소소했거든요. 2월에는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서 구독자님이 많이 늘었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기 편하도록 달마다 확인된 금액을 각 월에 표시했어요. 유튜브는 이 금액이 다음 달에 지급되는 형식이에요. 이런 이유로 10월분은 9월 수입과 더해두었고요. 애드포스트도 10월엔 9월치를 합한 금액입니다. 2, 3월 부수입은 3월 말경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 블로그 체험단은 하지 않는 편인데요. 최근에 제안받은 아기책이 괜찮아 보여서 진행을 했어요. 원고료 5만원, 그리고 책 3권을 받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용품 판매한 금액도 모두 모았어요. 아기옷, 아기용품, 원목 탁자, 그리고 제 책들을 20권 정도 정리하면서 8만원이 생겼어요. 그 밖에 작년 10월 아기 첫돌이였거든요. 돌잔치 없이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이때 양가에서 주신 돈이 80만원 정도 되었어요. 설날 용돈으로 10만원을 받았고요. 이것도 아기 이름으로 모아둘 돈이긴 하지만 이번 1000만원 모으기엔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왔으니 10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상 초반 말씀드렸던 한 달 예산 세팅에서 장기저축 총 230만원은 이번 1000만원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 금액은 20년 후 찾을 예정이라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더한다면 아기 용돈 포함하지 않더라도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차액이에요. 1, 2월 생활비에서 남은 돈이 있어 이것도 저축했어요. 작년 10월, 12월까지 비상금에서 긴급 수혈한 돈은 연초에 채워뒀고요. 2월에 총 22만원 정도가 남아 저축했어요. 올해부터 생활비 예산을 10만원 늘렸고 1, 2월에 며칠 집을 비웠더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총 1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모였어요. 저도 처음엔 저희 집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거든요. 목표 정해서 해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1000만원 모으기 액션 플랜을 짜볼게요. 지난 영상이 올라간 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가지예요. 먼저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목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6개월이라면 한 달에 167만원, 8개월은 125만원, 10개월은 100만원, 1년 목표라면 월 84만원씩 모아야 1000만원을 만들 수 있겠죠? 6개월 1000만원의 경우 평범한 월급으로 한 달 167만원이 꽤 큰 돈 같아 보이지만요. 이런저런 부수입과 푼돈을 만들어 저금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집 상황에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 달 예산을 종이에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계부로 소비 내역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저런 모을 수 있는 돈을 끌어와 찾아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을 거예요. 당장 이런 게 없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면 가까운 미래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액이 정해지면 급여일에 제일 먼저 저축부터 합니다. 쓰고 남은 거로 저축해야지 하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선저축 후지출,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대출이 있는 가정이라면 대출 상환을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만 마련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금액부터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돈 모으기에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없던 30살에 난 이미 늦었다고 좌절하고만 있었다면 지금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할 경우 지칠 수 있으니까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한 달 한 달 달성해가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돈 모으기도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해요. 소소하더라도 목표를 이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도 감정이라 너무 지나친 극한의 절약을 할 경우 어느 순간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안 그럼 이번 달에 잘 모아둔 돈을 다음 달에 나도 모르게 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1,000만 원 모으기,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금액부터 시작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껴 쓰기 많이 힘드시죠? 다들 비슷합니다. 절약하고 돈 모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함께 할게요. 그럼 한 주도 건강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